걸 안 하고 이제 주로 남의 거 위주로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우리 기독교 코칭학회에서 5월 달에 이제 인증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상 인원이 한 80명이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한 40명 정도가 인증 심사를 이제 보게 되고, 이게 1년에 이제 2번 있는데 5월하고 11월 이렇게 있는데, 네, 이때 이제 가장 좀 활발한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IAC라고 하는 코치 과정은 뭐 10만 원 인증 심사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IPC 과정은 20만 원 내고 하면서 이제 저 심사위원들 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서류 심사부터 해서 나중에 인터뷰 심사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왁자지껄하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전체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전체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이제 단계마다 참가하면서 좀 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좀 잘 꿰뚫어 보면은 좀 더 앞으로 또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독교 코칭이죠? 기독교 코칭학회. 네, 한국 기독교 코칭 학회, 협회. TP 학회, 아카데미. 아카데미, 학회. 네. 네,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유료 코칭들을 받는 건가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코치 자격증을 받으면은 유료 코칭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코치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컨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실제로 코칭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고객들로부터.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으로 보통 통칭되는 건데, 옛날로 치면은 직원 교육 이런 개념을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말로 요즘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교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임직자 교육, 임직자 훈련, 아니면 직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수익 사업은 이제 코치 양성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퍼실리테이터 FT 자격증을 얻게 되면은 이제 그 IAC를 위한 교육 과정, IPC를 위한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어요. 보통 그 이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뭐 10명을 모집하거나 뭐 20명 모집하거나 그러면은 벌써 이제 좀 수익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상담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비즈니스, 기업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의미상 기독교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그렇긴 하지만 비즈니스 코칭 그 일반 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런 것도 하나 비즈니스 모델로 좀 해서 일반 기업들 코칭하는 것도 하고, 네. 예, 교육과정 같이 우리 PX, AX 컨설팅이랑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한번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긴 해요. FT까지 취득하는데. 근데 이제 코치 자격만 가져도 IAC, IPC만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비즈니스 코칭의 코치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저희가 아이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윤구현 대표님, 네. 예. 저는 지난주랑 비슷한데요. 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영진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thenandnow.kr 그거가 아직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 서브로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교육 교육이 아니고 지금 저 연구 계획 뭐 그거를 또 이제 지금 학술 진흥 재단 거기 저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또 교육 관련된 부분을 지금 교회에서 이제 교육하고 있는 거를 나중에 이것도 뭔가 이제 책자로 만들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종 대표님께서 일반 그 교육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교육들도 이제 좀 준비하라고 이제 예전부터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좀 다양한 그 대상에 맞춰서 여러 개를 이제 제안서를 좀 써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몇 개 정도 하고 이제 또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계획하시고 있는 것들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같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런 것들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네, 저는 오늘 그 NH 월드라고 그 무인 자판기 그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김동석 대표님이랑 같이, 그 창업박람회 가서 같이 만났고요. 그게 이제, 그 영업권을, 우리 CDMS에서 받아서 영업이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 이렇게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동맹 기업 분들이 같이, 이렇게 아는 공간에다가 배치만 하고 연결만 시켜주면은, 영업 수당도 받고 또 관리하면 관리 수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권을 하나 받아오려고 오늘 4시에 제가 그 본사에 가서 협약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양양 가는 프로젝트,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 또 법인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장내 메모리얼 사업, 이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근황 토크 하고요. 우리, 유영진 대표님께 진행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실행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국영 대표님은 그 홈페이지 새로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한데 그룹에서 보진 못했는데 주소를 그걸로 하셨다면 여기서 그냥 들어가 봐도 들어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지금 공유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룹에 있습니까? 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룹에서 못 봤는데. 그럼 이게 새로운 페이지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마 기존 거는 그냥 지웠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들다 만 거는 지웠고요. 제가 지금 아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를 어디다가 공유를 드려야 되죠? 상단 오른쪽에 보면 지금 화면의 상단 오른쪽에 보면 동그란 말풍선 하나 있죠. 예, 그거 누르시면 예. 붙여놓기 됐습니다. 예,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게 지금 적이 됐다는 이야기신 거죠? denetnow.kr로 연결을 하셨다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유료인데 뭐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일단 해서 요거를 서버로 쓰고 지금 이제 denetnow 여기
그 지금 여기 대표님 두 분이랑 이제 몇 분이랑 해서 지금 이제 공유하고 이제 편집 같이 이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혹시 이제 뭐 좀 너무 저기 하다 싶으시면은 이제 얘기해 주시고 뭐 편집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예. 일단은 뭐, 그, 대략 보니까 이게 그거를 잘, 그거 하셨네요. 뭐 이렇게. 네, 이게 카테고리를. 내용이 카테고리가 네. 그냥 여기 이제 원래 그 가지고 있던 그 홈페이지 거랑 똑같고요. 네네. 네. 여기에서 이제 서브 카테고리를 좀 더 이제 거기서는 다 거기는 그냥 그 예쁘게 그냥 전시만 하는 거고, 여기는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해서 뭐 자료도 막 이렇게 해서 뭐 좀 약간 1차 필터링 같이 그렇게 이제 해서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필터링 된 거를 2차로 해서 필터링 해서 이제 그쪽 가고 뭐 이러는 중간 단계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면 예, 본질을 이해하시면 일이 쉬워지고, 본질이 이해가 안 되면 고생은 하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 본질이 뭐냐 하면, 홈페이지 본질은 결국은 그 다양한 저기가 있지만 브랜드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예, 브랜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내 고객들하고, 내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이 잘 되게 만드는 거, 정보도 공유하고, 이 부분인데, 보통들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 하면, 비용이나 기간 많이 들이고, 결과물에는 공을 많이 들이는데, 나중에 보면, 내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나는 애써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이번에는 알리겠다고 다른 작업들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리겠다고 광고하고 막 홍보글 여기저기 올리고 막 해가면서 부지런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그렇게 그것도 열심히 하면 되긴 돼요. 근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잘 모르세요. 뭐냐 하면 비용하고 시간 다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돼서 또 따로 홍보하고,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근데 잘하는 건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시면, 그러면 홈페이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첫 페이지에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그냥 메뉴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첫 페이지에는 윤 대표님 페이스북 링크 하나, 대넷나우 홈페이지 링크 하나, 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리, 이게 잘못된 방식이고, 좋은 방식은 뭐냐 하면, 일단 나 시작했다는 요거를 사방에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자리가 윤구경 대표님의 타임라인이에요. 윤구경 대표님의 타임라인. 거기에다가 타임라인에다가 상단 글 고정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상단에다 글 하나 써가지고 글 고정하면 글이 고정이 되고, 또 하나 고정할 수 있는 자리가 상단에 커버 스토리 이미지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또 굉장히 항상 고정이 된 자리잖아요. 그리고 내 소개하는 그런 자리, 요런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도 내 채널들을 다 모르는데, 사용자들이 내 채널들을 구석구석까지 알기 바라는 건 그건 진짜 욕심이거든요. 근데 제일 쉽게 윤구경 대표님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제일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윤구경 대표님의 페이스북 프로필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댓글에도 윤구경 이렇게 이름 나와 있으면 누르면 프로필로 가고, 예. 그 다음에 뭐 딴 데서 글을 써놔도 이게 왔다 갔다 공유되면 누르면 그 자리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누구나 프로필을 먼저 궁금해하지 나머지 세부 사항을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자리가 내 프로필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에다가 거의 90%를 몰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게 감이 잘 안 오냐면 패친을 소홀하게 맺는 분들은 감이 잘 안 와요. 내가 패친이 뭐 얼마나 된다고 고작 해야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을 할 때 1000명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예. 그리고 전체를 다 하면 5,000명이에요.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까지 돼요. 근데 이 5,000명이 소홀하게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남 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이나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왜냐? 5,000명을 내 사업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맺어놓으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어도 내 사업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몇백 명, 뭐 그냥 1000명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내 카페에 오는 사람, 내 책을 사준 사람, 내 방송을 보는 사람, 내 유튜브 들어와 보는 사람, 딱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 아내, 내 자녀,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이래가지고 나하고 얽혀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1000명, 5000명을 담아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는 어떤 상태까지 되냐 하면 나는 신문 잡지 바깥 광고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필요 없고 유튜브도 필요 없고 나는 다 필요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오프라인은 다니면서 내가 왜 인사하고 행사를 참여를 해야 하나? 이 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에다가 딱 해서 내가 5,000명을 잘 맺어 놓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만 앉아 있어도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소통하고 이게 다 되는데 내가 왜 왔다 갔다 시간 쓰고 돈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주로 좀 잘 어울리냐 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오래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약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분 있잖아요. 외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조차도 왜 도움이 되냐면 외부 활동하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되게 많이 생겨요. 틈바구니로 새는 시간. 근데 그런 시간마다 이 온라인 관리하는 것 같고 시너지를 몇 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0배, 20배를. 그래서 늘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내 사업 이해관계자하고 관련된 사람을 전부 몰아넣어서 5,000명을 채우시라는 이야기.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자꾸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은 뭐냐면 그냥 친구만 맺어놓으면 그러면 가까운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예. 지난 주말에 대부도에서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 주관한 게 이제 그 최미정님이라고 하는 그 간호사 분이세요.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이도에서 한 분을 태우고 갔어요. 모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웰다잉 좀 하는 진재근 국장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뵌 것 같긴 한데 언제지요? 이거 갖고 되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 다 화상회의나 페이스북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참 따지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그 모임 한 번 있을 때 거기에서 뵙고 중간에 한 번도 안 뵌 거예요. 근데 느낌은 뭐냐면 금방 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또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역으로 이제 뭐 하냐면 우리 혹시 오늘이 처음인가요? 근데 온라인으로 뵈서 우리가 잘 모르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보통들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다른 채널은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다른 채널들은 그냥 아무리 오래 운영해도 블로그를 갖다 몇 년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댓글 주고받아도 우리 이번이 처음이죠. 카페 같은 데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페이스북만 유일하게 뭐가 되냐면 실명을 쓰고 자기 얼굴이 걸린 사진들이 올라가고 라이브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그 안에서 화상회의까지 한 분들은 진짜 이거 기억을 한참 뒤져야 내가 진짜 만난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관계가 시간은 적게 들어갔는데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하실 때 페이스북에 첫 번째가 친구 잘 맺으시는 거, 그리고 안에 있는 그 프로필 잘 채워놓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일지 잘 쓰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나머지 사업이 거의 거저 굴러간다고 보실 정도가 돼요. 나중에는. 예, 근데 과장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건 그렇게 해서 제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하실 때 요 두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MVP를 정확하게 기록했냐라는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힘 낭비를 안 하셔야 돼요. 힘 낭비를. 힘 낭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사명하고 내가 내 삶의 사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업 목표로 삼은 거하고 지금 건드리고 있는 현안들 있잖아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라인으로 쫙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잖아요. 내 사명은 나중에 하다 보면 사명이 찾아지겠지 해가지고 사명을 안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예, 사명이 흐지부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요거지만 이걸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사업은 좀 다른 거라도 나는 다른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사업 목표가 다른 쪽에 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걸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서 현안이 난 눈에 보이니까 이거 재밌고 요거 누가 하라고 요건 뭐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손대면서 힘이 낭비가 되는 케이스. 요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예, 그래서 MVP가 방금 이야기 드린 페이스북하고 하나로 딱 일치된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상단 고정하시라는 거, 홈페이지 만들고 있는 거를 상단 고정하시라고 하는 거는 뭐에 해당하냐? 지금 홈페이지가 하시는 사명 때문에 시작을 하신 사업이고, 그 사업이 지금 목표가 세워져 있고 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게 지금 내 현안 과제, 프로젝트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MVP가 일치됐어요. 근데 요게 어디를 꽉 차지해야 돼요? 윤구경 대표님의 페이스북 프로필, 거기를 앞부분을 꽉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꽉 잡고 가는 게 상단 커버 이미지, 그 다음에 보통 PC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소개 자리라든가 거기에 링크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 그 페이스북 프로필의 소개 자리에 보면 거기에가 홈페이지 주소를 넣게 돼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denetnow.kr이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사람들한테 주소 알려줄 필요도 없이 내 패친들은 그냥 하라고 안 해도 와서 눌러보는 거예요. 그죠? 예, 요 상태를 만들어주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흐름을 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타임라인에 있는 글 계속 날마다 밀려 내려가니까 일지를 쓰면, 그 중에 글 하나만 고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맨 위로 고정하는 거.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윤구경 대표님, 페이스북 프로필을 한번 공유를 해봐 주세요. 지금 봐드릴게요. 예. 하단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예, 우리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 하단에 보면 화살표 하나 붙어 있는 아이콘이 있죠? 화면 공유하기 아이콘. 예, 그거 누르시고, 예, 전체 화면 해가지고, 전체 화면 화면 선택해서, 예,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상태에 보면, 지금 일단, 우리 도메인부터 걸자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소개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다 못하시면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지금 얼굴 아래, 동그란 얼굴 아래 소개, 그 밑에 소개 추가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예, 소개 추가를 눌러서 소개를 원래 적어야 되는 거예요. 소개 추가 눌러보세요. 소개 추가요? 아, 이거? 예. 네. 잠깐만요. 소개 추가, 예. 예.
누르고 거기에 이제 뭘 적으셔야 되냐면 MVP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사명으로 살고 있고 내 중장기 사업 목표는 뭐고 그리고 요즘은 지금 어디 뛰어다니고 뭘 만들고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다 해가지고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중보기도를 많은 사람이 할수록 효과가 크죠. 그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목표로 사는지 그 다음에 내 비전이 뭐고 프로젝트가 뭐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나중에 그러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선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원래 기본 지어지기가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면 이거를 가지고 골탕을 먹이거나 내가 저걸 뺏어갖고 내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에 여력이 있는데 이분을 좀 도와드리면 그러면 좋겠다. 이 생각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VP는 무조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미션, 비전,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 프로젝트요. 예. 그리고 플러스 이제 현재 근황. 근황 나머지까지는 필요 없고 나머지 근황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시물에 일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 근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요즘 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면 여러 개를 나열해서 그렇게 적으시면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 게 네네. 이제 뭐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벌려져 있는데 네네. 이게 진행이 예를 들어 여러 개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되게 늦잖아요.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가시적으로 볼 때는 진척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그렇게 이제 게시를 하고 막 이제 계속 그걸 알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올려놓으면 정리가 되세요. 그걸 안 올리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뭉개고 깔고 앉는 게 생겨요. 예. 근데 보이는데 올려놓으면 옆에서 조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건드리지 않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남들이 아니까 옆에서 진도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진도 늦겠거니 다른 분들도 다 그 정도 생각은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고 적으세요. 거기에다. 예. 자, 용두사미가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아무것도 못하면 또 오히려 안 좋을까 해서. 아니요. 여러 개를 또 적어 놓으면 사람들은 뭘 보냐면 미션하고 비전에서는 그 방향성은 느끼지만 명확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습이 안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M에서 V, V에서 P로 내려올수록 뭐가 보이냐면 이제 전체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리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양하게 나열을 할수록 어떻게 보냐면 다른 분들이 윤구경 대표님의 실제 모습에 가깝게 윤구경 대표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안에 글자 수가 몇 자 안 돼가지고 자세하게 적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치까지 적으세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당연히 그걸 적어 놓으시면 그것만 끝이에요가 아니라 적으시란 이야기는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제 개인적인 의도는 어떤 의도로 지금 그걸 적으시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 보고 실제로 하라고. 아니 하라고도 있지만 알아야 도와드리죠. 저도.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다 나열을 해 놓으셔야 저도 그렇고 김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유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이 알아야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해 놓으세요. 남자들한테는 이게 중보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상단에 정보 자리 들어가 보세요. 게시물 옆에 정보 파란 글씨 상세 정보 수정 눌러도 되고 얼굴 아래 정보 자 거기 보면 왼편 메뉴 중에 자세한 내 소개 눌러 보시고요. 여기서 좀 저기다 거기 아닌 것 같고 위에 연락처 및 기본 정보 눌러 보시겠어요? 거기서 웹사이트 추가라고 파란 글씨 누르시고 거기다 denetnow.kr을 입력을 하세요. 지금 연결을 안 해놓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요. 이게 좀 와, 쉽지 벌써 다 하셨구나. 저장. 저장할까요? 예. 네. 자, 이제, 다시, 게시물 눌러보시겠어요? 정보 앞에 있는 위에 메뉴에서 위에 게시물. 예. F5 한번 눌러보세요. 안 떴네요. F5번. 안 뜨네. 자, 다시 한번 정보 가보세요. 정보에, 똑같이 연락처 및 기본 정보. 예. 이게, 그, 옆에 사람들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홈페이지니까, 그걸 전체 공개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다시 게시물 누르고 F5번. 안 나오면 F5번. 맨 아래 떴지요? 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두 개인데 요거 다른 아니요, 거 우선은 그냥 요거 하나만 하세요. 여러 개로 하나만 되면, 하나로 하고 여기 들어오면 데넷나우 홈페이지 또 있으니까, 저거 누르고 가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dnetnow-kr.com이 이게 머리에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만 남겨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욕심 많이 저기 할 거 없이. 요 탭은 일단 닫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커버 사진 수정이라고 있잖아요. 아직 누르진 마시고, 지금 보면, 전체 참여한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다른 사진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하시는 사업을 표현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사진도 포함해서, 뭐냐면, 우리 그 사진 여러 장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건 1차 때 우리가 우리 했던 모임 사진이고 2차 사진도 있잖아요. 2차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출판 기념회 사진도 그때 함께 찍어 놓은 거 있고, 그치요? 그 다음에 책을 냈으면 책 표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책 안에 들어간 사진 중에서 또 직접 찍은 사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뭘로 합치시냐 하면, 파워포인트 가지고 합치세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 장에다 사진 여러 개 넣는 거 일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사진 여러 장을 합쳐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글자도 필요하면 넣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딱 넣고 해가지고 요 한 장을 잘 꾸미세요. 요거 한 장을. 근데 그래픽 도구로 하지 마시고 파워포인트로 하면 아무리 공을 들여도 결국 슬라이드 한 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담 없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하고 싶을 때 마음껏 수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여기다 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보면, 그러니까 긴 설명 필요 없고 왼쪽에 있는 소개글을 다 안 읽어봐도 윤구경 대표님에 대해서 가져줬으면 하는 이미지가 쏙 들어오게.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위쪽 요 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 자리에 필요하면 요런 것도 살짝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사무실이 대학로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로 사무실 주소를 거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표현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 아래 말고 그 상단의 이미지의 구석에다가. 그게 무슨 효과냐 하면, 필요할 때, 진짜 오프라인에서 뵙는 분들이 찾아올 때 주소를 알면 찾아오기 좋은 면도 있고, 그건 부수 효과고, 실제는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사무실이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실체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귀찮아도 오프라인 사무실을 이렇게 내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업체들도 서울에다
본인 사무실을 서울 본사나 지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파킹하는 거, 그런 경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 그 주소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이미지 안에다가 구석에다, 예, 이렇게 주소를 넣어 놓으시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상단 이미지를 만드시고, 자, 아예 그 이번에는 건물도 이렇게 딱 할까요? 이제 이 사무실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필요하시면 건물이나 사무실 모습 사진을 적절한 거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다른 이미지들 다 넣고, 구석에다 조그맣게 그렇게 쓰시는 편이 좋아요. 예, 지금은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미지를 갖다가 여러 개를 서로 베타적으로 겹치는 거는 쉬운데, 이거를 약간 투명하게 깔면서 이미지 합치고 요거 하려면 조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작게 해서 넣는 편이 나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자리에 거기에다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중입니다. 보시고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도메인 주소까지 같이 써보세요. 예. 의견 주시는 것 적극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 하여간 일단 이거 고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적으세요. 지금은 그냥 쓰는 거예요. 일단 글 하나 개설하느라고. 예, 그리고 도메인을 적으세요. http 해가지고 예, 그것도 좋아요. 예. 이거 뭐야? 예, 그리고 꼭 하실 때 지금 마무리를 하시는구나. 자, 이건 아래에 보면 그 이건- 빨간 풍선 있잖아요. 위치 표시, 지도 표시. 예. 예, 그걸 누르고 여기에다 데넷나우를 넣었을 때 데넷나우가 원래는 나와야 돼요. 데넷나우 입력해보세요. 안 나올 거예요. 데넷나우. 예, 아직 그걸 못했습니다. 주소 설정 안 하셨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 맛에 그러면은-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설정을 원래 하는 거예요. 예. 그 맛에. 그러니까 그거 꼭 하셔가지고 여기 위치 검색에다 데넷나우 넣었을 때 딱 되면 우리가 글 쓸 때마다 눌러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글을 쓰실 때 바깥에 이동이나 활동한 글 제외하고 내가 공식적인 글을 쓸 때는 위치를 그 데넷나우 잡아가지고 쓰시는 거,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현장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좋아요. 자, 위치 검색에선 되돌아 나오시고, 예, 그리고 거기에다 http 아까 했던 거, 예, https 원래 s까지 쓰는 거예요. 있은가요? 예, 콜론. 아니에요, 콜론. 콜론이 먼저예요. 슬래시 2개, 예, 따따따.www. 예, 데넷나우 kr. 예, 그 다음에 게시. 나중에 화면 캡처한 이미지 같은 거 넣어도 좋고 다 좋아요. 자. 근데 이래 놓으면 다른 글 쓸 때마다 밀릴 테니까 상단 오른쪽에 점 3개, 글 상단 오른쪽에 예, 예. 거기에 맨 위에, 예, 그걸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일부러 내리거나 딴 걸 걸 때까지는 이게 무조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또 이렇게 하나를 걸 때도 있고, 내가 프로젝트가 여러 개면, 요 자리가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 개를 저 글 안에다 링크를 넣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홈페이지 갖고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유 대표님도, 김 대표님도, 저도 이제 가서 누르고 도와드리기가 훨씬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의견을 곧바로 저거 밑에다 저희가 댓글 달기를 해 놓으면, 중요한 거는 대표님이 올리는 글이 중요할까요?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 많은 게 중요할까요? 글쎄요. 이게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중도적인 내용이 발언을 하시다니. 중요한 거는, 예, 맞아요. 양쪽 다 중요하긴 한데, 근데, 위에 올라간 게 단순하더라도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이 있고, 위에는 내가 잔뜩 글을 애써서 썼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린 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조금 편하시겠죠?
예, 이게, 내가 남기는 기록으로 써야,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인지도, 그 다음에 실제 일의 진행 여러 가지를 보면 댓글이 사실상 사업할 때는 훨씬 중요해요. 저는 이제 요즘 은퇴를 했으니까 일부러 제가 그 안에다 쓸 때 조금 일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글 중심으로 가고 댓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약간 일부러 좀 하는 그런 게 저는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 열심히 할 때는 사람들이 항상 댓글을 충분히 달고 그 밑에서 토론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게 효과가 훨씬 커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댓글이 많이 달릴 수 있는 글을 또 쓰는 뭐 비결 이런 게 또 따로 있나요? 전에 다 알려드렸어요. 생각 하나도 안 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어보시지. 예, 따라해 주세요. 어렴풋이 예, 따라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문청사례. 예, 문청사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물어보거나 부탁하거나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거나 부탁하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자랑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 안에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주세요. 아니면 요런 거 아는 곳 있으면 연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문청이에요. 물어보고 청이 들을 청자가 아니라 청할 청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예, 그래서 문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고 부탁했으면 당연히 글 안에서 중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내가 사례를 하지 않으면 감사 표현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다음번에 안 도와주거나 그 다음에 내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형태로 보상하려면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일단은 말로 항상 이거를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청사례 요 네 글자 있잖아요. 요게 아까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게 댓글을 쓸 때도 그렇게 하는 거고 글을 쓸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생각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뭔가를 알리고 뭐 이제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쪽으로 페이스북을 쓴다.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 아니죠. 챗GPT를 물어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은 그게 하수예요. 그게 하수예요. 왜냐하면 절반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알려지는 거, 방향성은 맞지요. 방향성은 맞는데 사람들은 내 거 열심히 갖고 올리면 그때 재밌게 보고 끝나버리거나 옮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는 머리에 각인되는 게 신경을 한번 내가 질문을 가질 때는 그게 머리에 오래 남아요. 근데 내가 질문을 갖지 않고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머리에 안 남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부탁을 한 건, 그리고 그 사람이 댓글을 단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머리에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갖고 그냥 완성된 내용을 턱하니 올려놓으면 보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궁리를 안 하니까 머리에 안 남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부탁을 받거나 답을 줘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다 이야기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답해줄 필요도 없고 내가 해줄 내 역할이 없어요. 내 역할이 없으면 옆에다 이 건에 대해서 알릴 때는 오로지 뭐 할 때만 알려요? 그냥 재밌자고 그냥 내 지식 자랑할 때 그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지식 자랑이 없는 시대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문청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문청이 그게 앞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에 사례는 기본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네, 것 때문에 답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가 뭔가를 도와드렸다. 그러면 그분이 그걸 기억을 할까 안 할까요? 기억을 해요. 하겠죠. 예, 그걸 기억을 더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렇게 하니까 결국 목표 달성을 하는 방법은 문청 사례지. 그리고 문청 사례가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실무 진도가 나가요. 이걸 하면서 네.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필요한 걸 물어봤으니까 내가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답을 하는 순간에.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예.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안 해주고 뭐 약간 약간 썰렁한 느낌의 그런 게 좀 이게 어떤 홈페이지들을 보면은 뭐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막 그냥 많이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답이 별로 없어서 네, 이 네. 사람은 그냥 혼자 열심히 하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당연히 그거 있죠. 그리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쓰는 거는 야바이들이 쓰는 거는 바람잡이를 쓰는 거고 그 느낌을 없애려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서 제일 좋은 거는 동맹인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 있고 동료가 있고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이 답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걸 유도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글 수정 들어가 보세요. 점점점 눌러가지고 이미 알고 계신 거 아니야, 예, 거기 말고 글에 점점점. 예, 거기에서 수정. 예, 거기에 사람 모양, 파란 사람 모양 아래 거, 파란 거 사람, 파란 거. 예, 거기에서 유명정 클릭, 유영진 클릭. 예,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아는 분들이 있으면, 예, 답해 줄 만한, 홈페이지 보고 답해 줄 만한 분들 계시면, 예, 댓글 달 만한 사람 있으면 눌러주세요. 예, 강 실장님도 누르세요. 홈페이지 원래 홈페이지 디자이너예요. 예, 자,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원래 SK 웹마스터였거든요. 아, 예, 자, 완료 눌러주세요. 나중에 추가하셔도 되고, 예. 그러면, 지금 저기 김 대표님은 거기에 없어요? 김 대표님이 계셔야 지금 저기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성함을 위에다 타이핑 하셔도 돼요. 예, 있네. 나왔어요. 맨 아래. 왕따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이제 김 대표님은 페이스북에 알림 왔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저장 눌러주세요. 몇 초 안에 알림이 가요. 상대방한테. 이게. 그러면 그 알림을 보고 이제 와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예. 유명정 대표님도 지금 화면은 정지됐지만 아마 다 듣고 보고 계실 테니까 아마 와서 댓글을 다실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이서 달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까 이제 윤 대표님 걱정하셨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제 친구를 이제 저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을 좀 만들려고 하면은 꽤 많이 여기에 이제 시간도 좀 들이고 이래서 이제 다른 사람 것도 많이 보면서 저랑 이제 인터레스트가 좀 있는 사람들은 적극 뭐 답도 하고 뭐 해서 그거를 많이 당연히 해야죠. 구축을 해놔야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게 근데 되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거 할 때, 1000명이 있어도 네. 그럼요. 근데 그거 하실 때, 또 사람이 게으른 게 한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아유,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꼭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 하시냐면, 이 숫자를, 그리고 이 정도 관계를 내가 오프라인에서 맺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몇 명이면 얼마, 아니면 하루면 얼마, 아니면 한 달이면 월로 환산하셔가지고 내가 월로 들어가는 거 우리 저기 가계부 써보면 바깥에서 내 품위 유지비 이걸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 거 아시죠? 해보시면 그러면 비용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시간과 내 시간당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싹 합쳐가지고 한번 그 벽에다 써붙여 놔보세요.
실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 우리가 지금 매출이 높지 않을 때, 사업 초기에 스타트업이 매출이 높지 않을 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업에 필요한 좋은 인맥들을 만들고 챙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돈 버는 건데 우리는 자꾸 돈을 그 숫자나 내 통장에 있는 숫자나 손에 만지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거는 거의 순이익에 가까울 정도로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 이야기 드린 4가지가 없는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싸가지 없는 사업. 기억도 안 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직원이 없는 사업. 그러니까 내가 월급 주는 직원이 있잖아요. 나라나 뭐 바깥에서 자꾸 고용하라 그러는데, 나도 지금 내가, 내 수입을, 한 사람분 수입을 보장하는 사업하기가 그게 일단 먼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원이 없는 사업을 처음에는 시작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물건을 만지지 않는 사업. 물건을 만지지 않는 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간이 없는 사업. 고정 공간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 사업을 원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 대표님은 지금 카페랑 사무실 갖고 계신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가서 저도 보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게 세 번째. 그런데 이 세 번째랑 연관이 있는 게 사실 나머지 것들이에요. 사람은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공간 안에다가 뭔가 집기든 설비든 이런 걸 갖다 이제 집어넣기를 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건이 있으면 물건으로도 막 채워요. 그거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자리를 비울 때는 직원이라도 앉혀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어디로 가요? 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이 4가지를 피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 피하는 게 참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은 가능한 게 디지털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고정된 프레임만 바꾸면 얼마든지 이 4가지를 없애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직원, 물건, 공간 또 뭐였죠? 설비요. 설비요. 예. 설비,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채워 넣는 작업 있잖아요. 그거를 적극 피하셔야 돼요. 이게 다 비용이고 그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아마 김 대표님이 뭔 소린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돈을 버는 재주는 많지 않지만 돈을 쓰지 않는 재주는 그건 좀 있는 것 같고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건 사업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요 이야기예요. 이 4가지 요거 없이 생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요걸 해낼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내 고객이 되고 내 파트너가 되고 내 동맹들이 돼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줄 게 생겨요. 뭔 소리냐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도와준답시고 예를 들어서 공간 마련하세요. 직원 채용하세요. 그 다음에 물건 취급하세요. 그거 위해서는 이런 설비 필요합니다. 이러면 실상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실질이 내가 사업하는 모습으로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권해줄 때, 그건 요 앱을 쓰고, 요건 정보가 여기에 있고,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하고 관계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이걸 해주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분야 사람들한테. 그럼 정말 큰 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구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나, 여기에서는 그거는 거의 구원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실 때, 한번 요거는 곰곰이 오늘 들은 이야기들 정리해서 실행에 최대한 옮기시고, 예, 그리고 또 한 주간 이제 글을 이렇게 고정으로 올려주셨으니까, 예, 그 안에서 같이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시자고요. 예.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세요. 네. 네.
그거 닫으면 안 되고 공유 중지를 하셔야죠. 공유중지가 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방송 디스코드. 예, 됐습니다. 유명종 대표님이 얼굴이 안 나오시는데 저한테는 다른 분은 보이세요? 됐습니다. 보이세요? 예, 보여요. 예, 잘 네네. 보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도 댓글 가서 달았습니다. 예, 제 댓글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김동석 대표님도 사실 열심히 지금 페이스북 사용하고 계신데, 한번 살짝만, 잠깐 3분만 한번 김동석 대표님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코멘트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대표님, 예. 열심히 포스팅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유영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다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상처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6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억을 세이브했을 것 같아요. 말한 거 책임지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네, 힘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는 김동석 대표님 저희 개업식 우리 카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현장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많이 알려서 공간이 잘 활성화되고 우리 시커스가 좀 더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룹이나 페이스북의 댓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카톡으로 주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페이스북을 활용한 그러한 소통도 점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네. 주십시오. 네.